우리의 피부는 매일 햇빛에 노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햇볕이 좋아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막상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 SPF 지수와 PA 지수.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SPF는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1 SPF당 15에서 20분의 차단 지속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SPF 30은 약 7시간을, SPF 50이라고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는 약 12시간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속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자극도 강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SPF 15에서 30이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PA 지수는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PA는 플러스 기호와 함께 표기되는 등급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표기되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씩 증가하는데요. PA 지수가 실질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PA 수치를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PA 등급도 높을수록 피부 자극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나 강한 자외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PA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활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PA+, 실내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PA2+, 등산은 PA3+, 물놀이나 야외 활동은 PA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기자차는 유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화학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전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는 투명하고 가벼운 사용감과 모공 내 축적되는 노폐물이 적다는 것, 백탁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는 자극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인데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순한 편이고 바른 즉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뻑뻑한 사용감과 백탁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림, 로션, 스프레이, 스틱 등 다양한 제형 중에 지성 피부는 수분이 많으면서 피지 분비 조절 기능이 있는 오일 프리 제품이 좋고요.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의 제품이 좋습니다. 또 건성 피부는 크림 또는 밤 형태가 좋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구매 전에 손목이나 귀밑 등 피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의 제품을 테스트한 뒤 화학 성분, 합성 색소, 합성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얼굴뿐 아니라 목, 귀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SPF와는 상관없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차단제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폼 클렌저나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용기 뚜껑을 깨끗이 닦아 잘 닫고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시고 슬기롭게 피부를 지켜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는 벌써 폭염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더위가 빠르게 찾아온 만큼 폭염 대비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사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폭염 경보는 6월에서 9월 사이 일 최고 기온이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해요. 하나, 야외 활동 자제.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출을 할 경우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차림과 햇볕을 차단하는 양산,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고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둘, 실내에서는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창문은 커튼이나 천으로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해 주세요. 셋, 음료 섭취에도 주의해 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 음료 등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마셔주세요. 카페인과 주류는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커피와 주류 피해주는 게 좋겠죠.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탈수를 예방해주세요. 넷, 충분한 휴식.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몸 관리를 잘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더 늘려줘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잊지 마세요. 다섯, 기상 상황 확인.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세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날씨를 체크하고 뉴스, 라디오 등 기상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폭염을 대비하는 몇 가지 기본 수칙들을 익히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수건.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피부 질환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살림 노하우, 수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젖은 수건을 습한 욕실에 두거나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넣으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용 후 젖은 수건은 바싹 말려서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건이 다른 세탁물과 섞이게 되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으니 수건은 꼭 수건만 따로 모아서 세탁해주세요. 세탁기를 돌릴 때 과탄산 소다를 함께 넣어주면 수건의 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 수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삶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자주 수건을 삶게 되면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삶기보다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삶아주세요. 세균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자주 삶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주세요. 수건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섬유유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넣게 되면 건조 후 냄새가 나지 않고 살균,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을 말릴 때는 햇볕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널어주세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건 대부분 건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거칠어져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수건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수건을 교체해주세요. 보통 교체 시기는 2년 정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피부에 닿는 수건.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습한 날씨에 수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수건 관리해서 보송보송한 수건 사용하세요.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들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칫솔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는 습기가 많아 칫솔을 화장실에 둘 경우 세균 번식이 쉬워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칫솔을 화장실이 아닌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향수를 두고 외출 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샤워를 할 때 나오는 열과 습도 때문에 향수의 산화작용이 가속화되고 향을 빨리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향수 또한 화장실에 두는 거 금물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반신욕할 때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책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습도가 종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당연하게 걸려있는 수건. 이 수건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됩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수건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창문을 열어놔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하시나요? 방수가 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욕실에 두면 기기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고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화장실에 목걸이나 귀걸이 등 보석을 빼놓는 경우가 잦은데요. 액세서리를 둘 경우 액세서리의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해서 금방 변색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변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인데 화장실에 매니큐어를 보관하면 그 유효 기간이 훨씬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 잘 체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과유불급,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오늘은 물 중독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 중독이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포가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고 혈액 중 나트륨 이온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물 중독이라고 해요. 물 중독의 증상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가벼운 피로감이나 부종. 2단계, 두통, 구토 증상. 3단계, 경련, 혼수 상태, 성격 변화. 4단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 혹시 내가 물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손가락으로 팔을 꾹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시간에 최대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화장실에는 자주 가겠지만 나트륨 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할 정해진 물 권장량은 없다고 해요. 평소 무엇을 먹는지 몸집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테라리움이란 유리 그릇이나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병류이기 때문에 보틀가든이라고도 합니다. 용기 안에 서너 종류의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장식을 겸한 원예인데요. 키우기도 간편하고 인테리어에도 효과 만점이라 가드닝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난석, 화산석, 마사토, 배양토, 장식돌, 모래, 유리병, 피규어, 비단이끼, 수태, 선인장과 다육식물.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주세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난석을 가장 아래 깔아줍니다.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습도 조절을 위해 물에 젖은 수태를 난석 위에 깔아줍니다. 이때 중앙 부분에 수태를 놔주세요. 통기성 좋은 화산석을 유리 벽면으로 둘러서 겉에서 보기에 좋게 배치합니다. 마사토 60%, 배양토 40%를 섞은 흙을 수태 위에 깔아주세요. 선인장과 다육을 보기 좋게 배치하고 뿌리는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꼼꼼히 흙으로 덮어주세요. 장식돌,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단이끼, 모래로 흙을 덮어준 후 피규어를 배치해 취향껏 장식하면 더 좋겠죠? 그럼 테라리움 완성! 비단이끼는 2, 3일에 한 번씩 분무하여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선인장과 다육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분무해주세요. 배수구멍이 없어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수 있으니 물은 적당히 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면 된답니다. 수분이 과다하거나 외부 온도가 낮으면 유리 용기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빛을 쬐어주세요.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으로 가드닝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 생화로 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관입니다. 화관은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소품으로 생화나 조화 둘 다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생화로 만드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생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물내림이 적은 꽃과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웨딩 촬영이나 브라이덜 샤워 등에서 보다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리본, 진주, 니퍼, 철사, 히아신스. 적당한 두께의 철사를 준비합니다. 철사는 호수가 적을수록 두껍습니다. 20번이나 18번 철사가 적당해요. 머리 둘레에 맞춰 철사를 잘라주세요.
히아신스 꽃잎은 하나하나 땁니다. 철사에 꽃잎을 한 방향으로 끼우고 중간중간 진주 액세서리도 함께 끼워주세요. 끝까지 꽃잎을 끼우면 철사 끝을 니퍼로 말아준 후 그 사이에 리본을 끼워줍니다. 리본을 묶어준 후 머리에 쓰면 화관 완성! 생화 화관 만들기 중 혼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참 쉽죠? 똑같은 방법으로 팔찌도 만들 수 있어요. 히아신스는 비교적 오래가는 꽃이라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웨딩이나 사진 촬영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향이 좋기로도 유명한 히아신스, 화관으로 활용해 보세요.